안녕하세요. 저 역시 한동안 가족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라떼 파파입니다. 설 명절은 잘들 보내셨습니까? 이번 이야기부터는 주로 올라온 사연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 문제에 대하여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법을 제시해 드릴 텐데요. 이번에는 갑질하는 남편의 사연입니다. 그것도 이분은 특이하게 돈으로 갑질한다는 남편의 이야기인데, 사연인즉슨 남편분이 생활비로 월 170만 원을 내놓으면서 집안에서 아내를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 돈 가지고 다 뭐 했느냐고 나무라는 건 기본이고, 상하 관계처럼 모든 갑질이는 갑질은 다 한다는 아내분의 사연입니다. 사실 최저생계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 회생 시에 2022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4인 가족이 약 300만 원이거든요. 이 남편분도 세상 물정도 전혀 모르시는 분 같습니다. 참 기가 막힌 노릇이네요. 땅콩항공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이 갑질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문제인데, 물론 사람 사는 곳이니 어디든 한두 번의 갑질은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.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이 아내분 사연처럼 상습적인 갑질로 나타난다고 보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집니다. 사회에서도 그럴진데 가정에서 그러면 그게 지옥이지 어디 사람 사는 거겠습니까? 그럼 틈만 나면 상습적으로 갑질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? 상습적으로 갑질하는 사람들 잘 살펴보면 사람을 수평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수직적으로 바라보는 권위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들은 세상을 흑 아니면 백이다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젖어 있고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합니다. 이런 특성들은 결국 내면에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는 낮은 자존감 및 열등감에서 나온다는 것조차 본인은 잘 모를 겁니다. 아들러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. 이 아들러라는 사람은 열등감이나 열등 컴플렉스를 최초로 연구한 사람인데, 인간은 항상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남보다 우월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자기 성취감을 느끼거나 자아 실현을 한다고 한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입니다.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사실 열등의식은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어서 이 열등감을 떨쳐내려는 시도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하지만, 반대로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타인이나 사회의 희생을 요구할 때가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무자비한 갑질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. 그럼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가진 이 남편분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물론 이 남편분께서 변하는 게 가장 좋죠. 근데 쉽게 변할까요? 30살만 넘어도 사람은 이미 형성된 가치관이나 습관 때문에 변화라는 게 죽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들 느끼셨을 겁니다.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을 테고요. 사람이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게 자기 성찰이나 자각이 있어야 가능한데, 이 자기 성찰이 가능한 사람들은 애초 이런 상습적인 갑질들을 할 수도 없습니다. 그러니 어쩔 수가 없네요.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아내분께서 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첫째, 될 대로 되라 하는 자포자기성, 무력감에 빠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. 남편은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고 나는 그 돈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 남편의 부당한 갑질이라도 무조건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, 그래서 본인은 의견조차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에 빠지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. 둘째, 남편의 장점은 일단 인정해 주되 항상 평등하고 동등하다는 자존감을 가지십시오. 이 남편분도 항상 갑질을 일삼지만 아마 다른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남편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인정해 줘 보세요. 통상 타인의 장점을 잘 읽어주고 볼 수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오히려 내 자존감을 빠르게 회복하는 길입니다.
일반적으로 남 흉을 잘 보고 욕을 잘하거나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은 피해의식과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 반대로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. 셋째, 아내분이 하시는 가사 노동도 남편이 벌어다 준 돈 이상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자부심을 확고하게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하세요. 집안 살림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사실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고 티도 안 난다는 건 다들 아는 것이라 차라리 밖에서 돈 버는 게 몇 배 더 편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? 당당하게 행동하세요. 기죽지 마시고. 넷째, 아이가 컸으면 스스로도 일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보세요. 요즘은 SNS 세상이라 집에서나 집 밖에서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. 그러니 단돈 10,000원이라도 스스로 벌 수 있다면 거기서 새로운 에너지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무언가 더 당당해지실 것이고 이 남편분의 갑질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. 다섯째, 마지막으로 이것저것 다 귀찮고 하기 싫으시다. 그러면은 남편을 금전출납기로 생각하세요. 꾹 참고 남편 경제력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늙으면 뻥 차버리십시오. 현재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하긴 한데 일본에서 황혼이혼이 급증하는 것도 아마 이런 경우일 겁니다. 정말 도저히 어쩔 수 없다면 이렇게라도 하는 게 그나마 늦게라도 아내분의 자유를 찾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일지 모릅니다. 자, 이번 주 남편의 갑질 대처법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. 모든 가족이 행복하고 평화로울 때까지 좋은 내용 많이 올릴 예정이 오니 다음 주에 또 편안하게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라떼 빠빠였습니다.